처음으로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전남 의과대 신설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적 복합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MBC가 보도했던 가뭄 속 농어촌공사의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생활과 소비 패턴 다양화로 신한 천일염이 10년 만에 다시 10kg 소포장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의과대 신설을 위한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의사단체가 참여해 낙후된 전남의 의료 현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사실상 동부권 단독으로 치러낸 국회 의대 유치 포럼. 또 9월과 10월 전남 도의회의 동서부권 의대 신설 토론회 등 동서부 정치권이 각각 의대 신설론을 이야기하는 게 전라남도는 불편한 눈치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의대가 우리 지역의 의대 유치 이런 뜻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동서부권의 개별적 움직임은 전라남도의 의과대 유치 전략과 대응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지역의 조건과 처지에 맞게 저는 전남권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지역의 노력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수렴될 거라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뤄진 광역 단위 의과대 신설 관련 토론회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 중인 의사협회 없이 전남의 희망사항만 나열해왔기 때문인데 의사단체가 처음으로 전남 의과대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일성은 전남의 의사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전남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던 2003년 1,850명이었던 전남의 활동 의사가 182만 명으로 감소한 지난해 기준 3,2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사례를 들며 전남에 필요한 게 3차 상급병원인지 의과대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과다 배출을 이어줄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의 신설인지 필수 의료를 포함한 어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3차 병원, 대학병원급의 상급 병원이 필요한 거지. 상급 병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의사단체는 농어촌 낙후 지역 의료 수가를 올려주고 필수 의료 분야의 위험 책임을 덜어주는 정책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의료 여건 역시 개선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전남 의과대 신설을 놓고 표면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렸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서 만난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의미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전남적 해양수산 역사와 문화, 해양 생태계를 전시하고 교육 연구하는 복합해양문화시설입니다. 국비에 1,2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부산과 충남 등에 이은 국내 6번째 복합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245억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에 건립하기로 했고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선정 용역을 의뢰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주변 문화시설하고 관광과 연계성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민선 8기 김영록 지사의 역점 시책이자 공약 사업입니다. 도내 7개 지자체가 그동안 치열하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을 벌여왔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해양수산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3개 군으로 대상지를 압축한 뒤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완도군 장좌리 일대가 주변 문화시설이나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접근성, 기반 조건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상지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의 기반 조건이 양호하다. 네 번째로 해양 역사, 해양 유물,
해양 자원 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각 시군이 그동안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던 만큼 평가 점수 공개 요구 등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MBC가 보도했던 가뭄 속 농어촌 공사의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만 1,442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 가뭄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어촌 공사가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지침에 의할 때 올해 골프장 물 공급이 규정 위반인 것은 아니지만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잘못됐다며 용도의 농업용수 공급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내일 전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버스 운행 노선이 대폭 축소됩니다. 목포시는 수학여행 등으로 전세버스 임차가 어려워지자 기업체와 대학교, 교회 등의 협조를 요청해 버스 20대를 확보했으며 1번과 9번 두 개 노선만 우선 운행하고 버스를 등교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할 방침입니다. 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는 내일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시내버스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해마다 목포시의 두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시내버스 회사 파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식생활이나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편식이 늘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신한 천일염이 10년 만에 다시 10kg 소포장화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염전에서 서해안의 바닷물을 이용해 만든 신한 천일염. 지난해 신안 지역 773곳 2,386헥타르에서 23만 4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에 달합니다. 신한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가 식문화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천일염 10kg 소포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30kg 포대에서 20kg 포대로 포장 단위를 축소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10kg 포장으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시장에서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10kg 저보다 더 저는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한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지난 2010년 신한 천일염이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포장재를 박스화하는 등 천일염 고급화에 나서고 있는 신안군은 천일염 10kg 포장 정착을 위해 앞으로 생산자 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종이 포장으로 해서 5kg짜리로 해서 2개를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터가지고 먹고 또 하나 타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 단위를 5kg까지 낮추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농협들도 소포장된 천일염 사용 정착을 위해 신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kg 천일염 판매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도자기는 원래 음식과 술 등을 담는 용도였는데요. 요즘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리기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냄비처럼 생긴 도자기에 돼지고기와 각종 재료를 한꺼번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은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를 원적의 선으로 바꾸는 것이 이 도자기 냄비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육 원적의 선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타거나 늙거나 심지어는 물이 없어도 아주 짧은 시간에 요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걀찜부터 라면 끓이기, 군고구마, 생선구이까지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리할 때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도자기보다 높은 열에 굽고 바닥에 발열체를 바르는 이 내열 도자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도자기 그릇마다 중량이 틀려요. 중량을 맞춰서 쳐줘야만이 그 그릇에 맞게 온도가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 첨단 기술로 세계 최초의 도자기 프라이팬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자기는 내열성이 부족해 불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기술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청자와 분청, 백자의 맥을 이어 기능성 내열 도자기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입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오납 환급액이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세무서에서 잘못 걷어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급액이 3,483억 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 원에서 2021년 75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공항 14곳 가운데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김교선 의원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838억 6,100만 원을 기록해 전국 공항 가운데 손실액이 가장 컸고 뒤를 이어 양양국제공항, 여수공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공항도 누적 적자 232억 8,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인 현행 산불 통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산불 관련 주관 부처는 산림청이지만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오히려 소방청에 더 많이 집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불 통계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2022 목포 항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파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본래 취지를 부각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호 새로운 항해란 주제로 펼쳐진 개막식 주제 공연을 비롯해 청년 디스코 파티에 파시 불꽃쇼 등도 MZ세대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74년의 긴 세월과 아픔을 딛고 치유와 평화,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의 첫 희생자를 공식 인정했고 오는 19일에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순 사건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기념일 지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9일 목포에서 고려시대 한중 항로와 해양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해양 교류 양상을 살피는 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동안 해양 문화유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연구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를 위해 전남을 다녀간 선수단은 3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2021 시즌 전지훈련 등 참가 연 인원보다 2.4배 많은 규모로 경제 유발 효과는 3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지훈련 유치 시군별 평가 결과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개최 장소로 많이 방문한 지역은 해남군, 강진군, 여수시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내년부터 시 지역 초중학교 학생 수를 1명씩 감축합니다. 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고등학교 신입생은 교원 수급 상황과 지역별, 계열별 특성을 고려해
학당 학생 수를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